서 변호사님, 예. 그 할로윈데이 축제가 정말 믿기지 않을 악몽이 되었습니다. 지금 사망자만 154명, 중상자 33, 경상자 116명이고 외국인도 한 20여 명이 이렇게 숨졌습니다. 이번 행사 같은 경우 뭐 얼마 전에도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가 몰렸지 않습니까? 그런 데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그동안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애고 기사가 나갔고 이 3년 만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다 했는데 이제 한 13만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. 지하철 그 타고 내린 사람들.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이 주최 측이 없는 이 할로윈 행사는 자율축제 행사였던 모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규모 인력에 대한 그런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뭐 저희가 이제 그 정부가 잘못된 게 있다면 예. 마땅히 이제 그 비판하고 재발 방지책을 해야 되지만 예. 그렇지만 이제 그 괴담이나 가짜 뉴스 가지고 이게 그 비판해서는 안 돼요. 그렇죠. 정확하게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고요.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경찰에 받은 걸 보니까 예. 2018년에도 2018년에도 이제 그 10만여 명이 왔어요. 예, 되게 뭐 10만 명 왔다고. 그때도 이제 경찰은 37명이 예. 배치가 됐고요. 예, 예. 그다음에 2019년에 9만 명 때도 경찰은 이제 그 39명 예. 배치가 됐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2020년하고 21년에는 조금 이게 경찰이 숫자가 좀 많았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그 마스크 단속 방역 수칙 단속 때문에 이제 그 경찰이 조금 이게 그 200명 가까이 좀 많았던 거고요. 이번에 이제 경찰이 배치된 게 13만 명이 왔는데 137명입니다. 예,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제 그 2018년이나 19년 10만여 명이 그 그때 30몇 명씩 배치됐잖아요. 예. 그거에 비하면 이게 그 한 3만 명 늘었지만 경찰은 이게 몇 배로 늘었거든요. 137명이 배치됐단 말이에요. 예, 예. 따라서 이제 그 전적으로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그 책임이다.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이제 그 상황인데 마치 이제 그 우리 야권에서는 좀 이따 다루겠지만 네. 이런 이제 괴담이나 가짜뉴스 가지고 윤석열 정부나 또는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을 막 비판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지양되린다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대형 축제 뭐 행사 이런 데에서 그 다중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들도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히 후속 대책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있었더라면은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. 워낙 큰 참사가 벌어져서 정치권도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. 윤석열 대통령 29일 저녁부터 뭐 30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연일 이 문제에 대한 신속 대응 또 사과수 노력에 아주 총력을 기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7시간이 어쩌니 저쩌니 해갖고 엄청난 정치적인 후폭풍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그런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. 지금 이제 그 세월호 때는요, 제가 이제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. 아침에 이제 그 배가 기울고요. 예. 근데 그 YTN이나 여러 방송에서 전원 구조. 예, 그렇게 막 이런 나왔죠. 그 보도가 11시 한 점심 때쯤 다 나왔었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가용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라 이랬고요. 네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이미 현장의 난파는 선장이 1차 판단이고 그다음에 그 해경이 현장에서는 판단하는 거죠.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은 이제 모든 자원을 가용해서 해라 이런 이제 그 지시하는 거지. 네.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이게 그 가거나 그 할 수는 지휘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. 그렇죠. 팽목항까지 그 어떻게 가겠습니까? 오바마가 이제 빛나게 사살할 때도 보면 오바마는 이게 뒤에 물러서 있고 예. 지휘관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따라서 저는 세월호 때
세월호 때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 봐요. 예. 전혀. 그 때문도 아니고. 근데 얼마나 이게 그 7시간 가지고 8년째 되도록 지금까지 그럽니까? 예. 진짜 이게 대처를 잘못한 거는 문재인이에요. 문재인은 게 서해 공무원 우리 북한에 피살 될 때 이게 충분히 3시간 동안 전환 통역이 구할 수 있는 예. 이런 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 본다고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의로 방치한 게 문제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제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전부 이게 106개나 삭제했잖아요. 예. 그게 대응이 그게 범죄죠. 예,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요 정말 100점이에요. 네.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게 이번에 보니까 좀 이따 다루겠지만 술집 뭐죠 대통령이 한번 이게 행차할 때 그 경호원들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, 경찰. 예. 이러면 이게 그게 비밀이 됩니까? 근데 이걸 밤에 뭐 술집에 가가 이게 청담동에 마치 이게 술 먹은 것처럼 김현장 30명하고 예. 그건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게 대통령의 동선이나 움직일 때 매뉴얼 있잖아요. 네. 이걸 조금만 알면 전부 이게 그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. 저는 이번에 그 적시 현장으로 뛰가고 네. 그리고 이제 그 대국민 담화 발표나 국가 애도 주간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현장 방문 네. 모든 거는 이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지금 국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이 이태원 사고 수습을 지금 꼽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모습, 국가 원수로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준 것 같고 좀 국민들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최선두에 서서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에 좀 마음 든든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. 다만 아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한 말씀을 한 게 물론 뭐 이걸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는 아니었다.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또 병력도 그러니까 경찰 인력도 더 많이 배치를 했고 그 좁은 길목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런 참사가 일어나려는 것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한 것 아닌가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뭐 일부에서는 계속 공격의 거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은 그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워낙 대참사가 일어나고 너무나 비통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뭐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협력 분위기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다 말조심. 우선 뭐 이게 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엄청난 역풍을 불어온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선 수습 후 대책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여야가 움직이는 것 같고 여야도 관련 뭐 이런 정치 행사들도 다 중단한 것 같죠. 잘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요. 결국 근데 그 세월호의 교훈이 저는 두 개라 봐요. 예. 세월호의 교훈은요. 다시는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데 그 후진적인 참사가 안 나타나도록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게 이제 이거 하나의 교훈이죠. 예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이게 그 참혹한 사고가 참 안타깝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런 이제 국가적인 대참사를 예. 정략적인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하지 마라. 예. 이게 바로 이제 교훈입니다. 지금까지도 이게 그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얼마나 이게 우려먹고 다 했습니까? 세월호의 진실은요. 세월호가 전 국민이 그 화면으로 다 지켜봤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때 그 1심 재판 있죠. 선장부터 재판할 때 이제 그 판사가 보통 3명이 재판하는데 세월호 때는 이게 지원받아가 4명이 했거든요. 예. 이분들이 재판회가 판결문을 몇백 페이지로 전부 이게 그 다 정리해놨어요. 그때 그 재판장이 임정엽 재판장이 제 서울법대 동기입니다. 아, 예.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예요. 이 임정엽 판사가 세월호 1심의 재판장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게 그 재판을 신속하게 6개월 해서 다 이게 그 선장부터 무기징역 다 처벌했잖아요. 예. 그때 침몰 원인은 모든 게 드러난 거거든요. 그 이후에 모든 조사는
저는 이제 정치적 쇼다. 그 이후에 모든 무슨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TF 만들고 전부 이게 했잖아요. 8번인가를 조사했지 이게 않습니까? 국고 낭비고 국론 분열 때는 다 쇼다. 이미 다 국민들이 눈으로 봤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이게 다 정리를 했잖아요. 예. 따라서 뭐 저는 이번에 그 여야는 이제 그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. 그러니까. 예를 들어 이제 남양이나 PD 수첩이 또 이게 광우병처럼 재미 보려고 딱 하니까 지금 괴담 이게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. MBC 거의 뭐 폭파시켜 볼 정도로 네. 국민들도 이제 그 이런 국가적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.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이게 차분하게 지금 급선무는 어떻게든 이게 그 뭐 수습 예. 하고 이제 그 또 보상도 충분히 해드려야죠. 그렇죠. 이런 게 우선 아닙니까? 예, 예. 지금 이게 정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. 저는 상당히 그 국민 의식도 성숙됐다 이래 봅니다. 그렇습니다.